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오늘 김정배의 시선 집중해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당원분들은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하면서 조국 신당이 지민 비조를 주장하는 것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조국 혁신당은 딱 자기는 목표가 하나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고 아주 강하게 또 선명하게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한다. 그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호응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민생과 외교 안보를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한 상태다라고 말하면서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민주당 지지를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입장에 앞서 어제 김용민 의원도 신율의 정면 승부에서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는 지민 비조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역구도 그리고 비례도 민주당이 최대한 의석을 확보해서 저는 단독 과반을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 단독 과반이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이 선거의 진짜 승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비례 모두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는 민주당을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바람들을 지금 몰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그동안에 민주당에게 기대했던 어떤 선명성 또는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좀 제지하고 견제하고 또 질타하고 필요한 행동들을 해라라는 이 선명성 요구에 민주당이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던 것을 조국 혁신당에서 그분을 지금 메꿔주고 있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도 선명성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정책들을 통해서 범야권이 같이 경쟁하면서 전체적인 파일을 키워가는 그런 연대와 동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비례도 그리고 지역도 민주당이 더 많이 돼야 된다. 더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이나 이 박주민 의원 당연히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민주당을 외치고 주장하는 게 당연하고 맞는 얘기죠.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주당의 과반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의 지지자라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새롭게 출범한 선대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비장한 표정과 비장한 각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치된 민생을 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국민의 틀어막혀버린 입과 귀를 다시 열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되찾는 계기가 되게 하겠습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주권자인 국민 승리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동작 을 지역과 용산 지역을 방문합니다.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국민 한 분 한 분을 절실한 마음으로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그간 쌓인 분노와 한탄, 폭정에 대한 원망을 잘 듣고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권재민이라는 이 네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해처리로 심판받아왔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부터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생 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폭망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에 빠진 민생을 되살리고 위기에 빠진 평화를 되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겠습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 국민 승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너나 할 것 없이 말조심해야죠. 국힘당과 기레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시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해찬 전 대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아마도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 관련 얘기를 하다가 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 발목질해.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라고 말해 웃음을 준 바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의 우스갯소리를 국힘당과 기레기들이 장해찬과 도태우의 과거 발언 물타기용으로 들고 나오자 이런 부분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봉주 전 의원 역시도 논란이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한 바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과거 제 발언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린다 라며 재차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선거 앞두고 이제 누구라도 조심해야죠. 자, 한편 도주대사 이종섭이 출국금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임명하고 법무부가 출금 해제를 풀어주며 공범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 공수처가 이종섭을 출국금지 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이종섭 출국 과정에 법무부에 어떤 의견을 내느냐라고 공수처에 묻자 공수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답변서를 박주민 의원에게 보내왔는데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의견으로 제출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출국금지 해제 사유로 공수처가 이종섭을 조사하지 않고 있어서 또는 이종섭이 수사협조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출국금지를 해제시켰고 결국 호주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입장에 반해서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하는 것 매우 이례적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범죄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경우 수사기관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비율이 98.8%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종섭은 1.2%에 해당하는 특혜를 받은 것이죠. 이에 박주민 의원은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멋대로 범죄 피의자 이종섭의 이의 신청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범죄 피해자가 호주로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고발이 들어갔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모든 이슈가 다 총선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아마도 한바탕 나라가 뒤집어질 그런 일들의 연속일 것이라 봅니다. 전부 한 통속이 돼서 나라의 근간도 흔들고 나라의 법치도 흔들고 있는 자들 싹 다 모조리 전부 심판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